불황형 소비라. 결국 올 것이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짠돌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복 소비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경제에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입니다. 그 다음이 수출이고요. 그 다음이 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말입니다. 소비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우리 경제 성장률의 50%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크죠. 바로 이 50%를 차지하는 소비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올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장의 참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침체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침체가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분기에 시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신세계 백화점 영업이익 감소율입니다. 마이너스 6.8%입니다. 백화점의 영업이익은요. 이게 코로나19 때도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2021년 당연히 늘었습니다. 2022년 당연히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신장세에 있었거든요. 이때는 말입니다. 20대 30대가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려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오픈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품을 사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백화점의 이익은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가 됐다는 것은요. 지금 소비를 안 한다는 거. 실제로 2030들이 명품 소비 안 합니다. 이제는 짠돌이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시장의 소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지금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세계 백화점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1분기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1635억에서 2023년도에 1524억으로 떨어져 6.8%가 떨어졌지만요. 현대백화점은요. 889억이 779억이 됐습니다. 무려 12.4%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소비에 충격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건 백화점이잖아. 백화점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백화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말입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 편의점도. 지금 편의점도 보면 CU죠. BGF 리테일이면요. CU는요. 378억의 영업이익에서요. 370억의 영업이익으로 마이너스 2.1%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GS 리테일, GS 25죠. 여기는 681억에서 586억으로 무려 14%나 빠졌습니다. 14%. 결국 말입니다. 유통업계의 매출이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백화점이라는 고급 브랜드의 어떤 매출도 빠지고 영업이익도 빠지고요. 그 밑에 편의점이라는 소매 브랜드 그냥 일상생활업종에서도 지금 매출이 빠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매출은요. 빠졌긴 하지만 플러스는 약간씩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로 빠진다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 소비 위축이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지금 역발상 전략이라고 해서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가성비가 좋은 싸고 품질 좋은 것을 시장에다 내다 놓으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나 이조차도 말입니다. 소비가 많이 안 일어납니다. 예, 이조차도.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 것은 안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필요 없는 것은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산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지표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조금. 지금 현장에서 유통업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지표에서는요, 여러분 1분기가 1월 달에 마이너스 1.5%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2분기는 5.2%가 늘어나면서 3분기는 0.4%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말입니다. 소비가 좀 작년 3분기에 비해서 나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 지금 지표하고 좀 다르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지표가 저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백화점과 편의점이 대표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체를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2월에 5.2%까지 올라갔다가 3월에 0.4%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고가 제품이 안 팔리고 저가 가성비 좋은 싸고 품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이제 불황이 시작됐다. 불황형 소비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L자형의 경기 침체 가속화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게 깊이가 깊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 전체가 말입니다. 꼬꾸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꼬꾸라지는 모양새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나들이가 많아지고 4월, 5월, 6월엔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연내 이 소비 심리는 계속 가라앉고요. 결국은 급격하게 반등하는 것은 어렵다. 이게 시장의 전망이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왔던 그 사실입니다. 결국 이 소비가 어려워지면 성장률도 곤두박질 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4%의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이 성장률이라는 게 소비, 수출, 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소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소비가 꼬꾸라진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 1분기에도 0.3% 성장했거든요. 이것도 말입니다. 결국 2분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소비가 위축되는 거 말입니다. 이거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 플러스를 좀 더 한다면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불황형 소비라는 게 비싼 거는 안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도 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를 알맞게
가성비 좋게 한다는 뜻이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업이 현재 기업을 유지하려면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값은 올렸는데 물건은 안 팔리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저성장을 하고요. 물가는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저성장에 대한 어떤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유통업계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에 이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서요. 결국 L자형의 침체는 이제 벌써 2분기 동안 왔지만 3분기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맨 첫머리에 놔놓은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소비가 우리 경제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백화점이나 혹은 편의점에서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진다는 건 결국 경제가 꼬꾸라지는다는 신호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